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그럼 마지막 변수까지 확인하시죠. 마지막은 밸류업입니다. 이달 중 밸류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응 전략 짜기가 한창인데요.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밸류업 지수가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도윤 가이드님 어떻게 보세요? 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이달 중에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는 기업 가치 제고에 노력한 기업들만 모아서 만든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마도 펀더멘탈과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 높은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의 증시 부양책을 벤치마킹한 것인 만큼 일본판 밸류업 지수인 JPX 프라임 150 지수와 유사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밸류업 지수가 출시가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수급 측면에서는 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증시의 어떤 분위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대준 가이드님은 밸류업 지수 이게 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주가는 비슷한 수준의 외국계 기업들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수 편입과 관련된 ETF 출시는 직접적으로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재무 구조가 우량하고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로 지주회사, 금융업종, 고배당, 공기업과 같은 기업들이 이에 속합니다. 계속해서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섹터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반기를 이끌 업종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에 AI 관련주,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 장중에 기록하고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까지 줄줄이 하향 조정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궁금한 게요. 김도윤 가이드님, 이제는 좀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꺼야 되는 상황일까요? 우선 자료를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국가별 AI의 민간 투자를 나타내는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2023년에 AI의 민간 투자를 나타나 있는 자료인데, 무려 672억 달러를 미국에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한 90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참고로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오늘 기준으로 해서 약 11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201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국가별 AI의 민간 투자를 나타내는 자료인데, 매년 증가하는 금액도 압도적이지만 특별하게 미국의 민간 투자가 압도적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은 저는 우리가 앞으로 AI 반도체에 관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답을 좀 알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을 바꿀 만한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관련주와 이 AI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업종 여전히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면 김대준 가이드님은 반도체 업종은 좀 어떻게 보세요? 먼저 과거 모바일 시대 혁명 때 사례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핵심적 역할을 했던 애플, 구글,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들이 모바일 혁명 시대 때는 큰 조정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꾸준하게 상승한 사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I 시대에는 필요로 하는 데이터량 자체가 모바일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되도록 많고 큽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반도체 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엔비디아 등 전 세계 주도 반도체 주식들이 조정을 겪고 있지만 자, 시세의 원리상 늘 있는 큰 상승 뒤에 나오는 조정 파동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상승을 시도할 때는 그동안 AI 반도체, AI라고 하면 무차별적으로 올랐던 게 있습니다. 실적과 밸류에이션 뒷받침 없이 무차별적으로 올랐는데 이제는 실적이 나오는 주도 기업에 선별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업종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은 바이오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대중 가이드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바이오 쪽 오늘도 자세한 얘기 가져오시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최근에 바이오 주식들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모멘텀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미국 생물보안법이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오죠.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성장 중인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서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9월 달에는 에즈모라고 하는 유럽 종양 학회 이러한 호재성 이슈가 연이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로 모멘텀만으로 오른 주식들이 많기에 바이오 업종도 선별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 업종도 바야흐로 이제 펀더멘털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그다음에 기술 수출 가능성 등 펀더멘털이 양호한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하고요. 그다음에 유한양행, 리가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도영 가이드님도 바이오 쪽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뭐 탑픽도 함께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탑픽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바이오 기업들이 뭐 비만 치료제가 좋냐, 아니면 항암 치료제가 좋냐, 아니면 또 어떤 종목이 잘 나가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기간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사실 바이오 섹터는 코로나 때 수혜 업종으로 정말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가장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금리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업황 자체가 살아나는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FDA 승인을 통과하면서 국산 항암제 최초로 이 FDA 승인이라는 역사를 썼다는 것이 저는 좀 더 기록적인 이벤트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지금 주도 섹터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HLB가 간암 신약을 재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바이오 업황 분위기에 좀 좌우할 만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 바이오 업황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럼 마지막 업종까지 확인하시죠. 마지막은 조선입니다. 올해 상반기 큰 폭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조선주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호실적 기대에도 고평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김도영 가이드님, 그러면 조선주는 하반기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상반기를 보시면은 조선 업황 같은 경우에는 수주 증가 그리고 성과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조선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기준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3,559만 CGT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22% 증가를 하였고 그리고
클락슨 신조성가 지수도 지난해 말보다 상승 흐름에 현재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업황 흐름에 힘입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좀 좋았었는데 다만 하반기에는 몇 가지 변수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조선 빅2가 합병이 확정이 되면서 세계 조선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를 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상장 조선 기업이 탄생을 알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조선 업체들의 이러한 가격 공세가 더욱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수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로 인해서 이 달러가 약세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조선업황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김대중 가이드님도 조선업에 대한 좀 전략 세워주시죠. 예, 하반기 조선업 실적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주요 조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을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수주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북미 시장에서 중국의 조선 분야 점유율은 50%가 넘습니다. 자, 분쟁 이슈가 현실화되면 국내 업체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조선업은 실적도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도 좋고, 그리고 이제 무역 분쟁 수혜를 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